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9월의 첫 번째 종목이죠. 아이온 디바이스. 약간 아이언맨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9월의 히어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조금 되는데요. 회사 내용부터 수요 예측 결과까지 한 번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오디오 시스템 온 칩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마트 오디오 앰프 시스템온 칩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스템온 칩이란 무엇이냐? 전체 시스템을 칩 하나에 담은 기술 집약적인 반도체를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CPU, GPU, D램 이런 반도체 소자를 하나의 칩에 한꺼번에 구현을 해서 칩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도록 만든 것을 시스템온 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기능을 가진 반도체들이 하나의 칩으로 통합이 되면 칩을 탑재하는 공간이 크게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제품을 좀 소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현재 보고 계신 그림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스마트 오디오 앰프 시스템온 칩입니다. 자, 그러면 오디오 앰프 시스템온 칩에는 어떤 기능을 가진 반도체들이 한꺼번에 탑재가 되느냐? 자, 회사는 기본적으로 혼성 신호 시스템온 칩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오디오 앰프 칩을 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혼성 신호 SoC, 시스템온 칩이란 무엇이냐? 아날로그 반도체와 디지털 반도체, 그리고 파워 반도체까지 모두 한 칩에 구현해 놓은 시스템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날로그 반도체는 디지털 신호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빛이나 소리, 온도, 압력 등등의 입력 신호를 관리하고 처리한대요. 그래서 주로 오디오 앰프나 센서 인터페이스 그리고 RF 회로 이런 데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반도체는 우리가 잘 아는 방식이죠. 0과 1 이런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고요. 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CPU, GPU, NPU, 메모리 이런 데에 주로 적용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파워 반도체는 전력 변환, 제어, 관리에 사용이 되는 반도체입니다. 고전압과 고전류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원 공급 장치라든지 전기차, 가전제품 등등에 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기능을 하는 IP, 설계 자산이라고 하죠. 반도체 설계 자산. 각각의 반도체들이 하나의 칩에 모이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오디오 앰프 SoC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SoC에 탑재가 되는 IP들을 하나하나의 반도체들을 다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큰 경쟁력이자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오디오 반도체 IP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흔하지는 않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아무튼 혼성신호 SoC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의 주력 제품은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스마트 파워 앰프 SoC가 되고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스피커와 배터리 이렇게 제한된 크기와 전원의 환경에서 높은 효율로 고음질의 소리를 재생할 수 있도록 스피커를 구동시킵니다. 소리에 필요한 출력에 맞춰서 전압을 바꾸게 되고 자동적으로 또 필요시에 배터리보다 높은 전압으로 올려서 스피커를 구동시켜서 큰 음압을 출력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딱 느껴지죠? 이게 아날로그, 디지털, 파워 반도체가 한데 모여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네, 이렇게 만들어진 오디오 앰프 칩은 스마트폰, 노트북, TV, 헤드폰, 인공지능 스피커 등등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겠고요. 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XR, VR, 로봇, 전기차 등등 스피커가 필요한 대부분의 기기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서 관련 시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나 점점 스피커의 품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원하는 수준도 높죠, 고객들이. 그래서 전력 효율이 높으면서도 또 고출력이 가능한 그런 앰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도 이 스마트 파워 앰프 칩에 대한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인데요. 갤럭시 A 시리즈, 중저가 스마트폰 일부 모델에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 비중을 보시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A거든요. 그게 A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한 8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 편중 위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삼성전자향 레퍼런스가 있다는 것과 반도체 대량 양산의 공급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고객사를 좀 다변화시킬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우리 반도체 팹리스 하면 파두가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아이온 디바이스의 실적에도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우선 22년부터 24년 반기까지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A와 BBB 등급을 받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을 하는데, 보면 회사 측이 24년의 매출 추정치로 약 150억 원을 제시해놨어요. 근데 24년 반기 기준으로 45억 원밖에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105억 원을 채워둬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 전체 매출보다도 높은 수준을 하반기에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얘기가 조금 많았는데, 회사 측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고객사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가 내년 연초에 몰려있대요. 그래서 올해 4분기에 신규 적용 제품이 예정이 되어 있다. 4분기부터 매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신규 모델은 스테레오 타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칩이 또 2개씩 탑재된다고 합니다. 우선은 믿어준다고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겠습니다. 회사의 경쟁사로는 시러스 로직, 아날로그 디바이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 정도가 존재하는데, 이들의 시가총액이 수조 원에 달하고 또 상장된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국내로 눈을 돌려서 피어 그룹을 선정했더라고요. 그리고 고평가되고 있는 팹리스 업체들보다는 반도체 제조업, 그냥 직접 회로 제조업, 반도체 소자 제조업 이런 회사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펀은 16.55배가 산출이 됐고요. 26년 추정 순이익을 35% 할인율로 현가화시킨 65억 원 정도를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7,646억 원을 산출했습니다. 할인율은 35.91%에서 25.45%를 적용, 최종적으로 공모가 밴드인 4,900원에서 5,700원이 산출이 된 거죠. 근데 이게 26년 추정치 기반이기 때문에요.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당연히 현 시점에서는 고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온 디바이스가 분명히 규모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단 초과의 가능성을 거의 100% 보기는 했어요. 자, 수요 예측 결과 이어서 보시죠. 경쟁률은 1152.85대 1, 무려 2350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기관들이 참여했고요. 가벼웠던 TDS-팜이 따따블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참여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2개의 기관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상단 이상에 참여를 했어요. 특히나 7,500원 이상 분포가 60%를 넘기면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도 공모가는 상단을 22.8% 초과한 7,000원으로 확정을 해줬네요. 자, 기술 특례고 26년 추정치 기반인데 거기서 또 23%나 초과됐다? 요거는요, 진짜 사이즈가 작지 않았더라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진짜 사이즈가 장땡이기 때문에 요런 게 또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너무 슬픕니다. 자, 확약은 매우 낮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2.47%, 수량 기준으로 3.34%. 그러니까 참여한 기관들도 다 상장 당일에 바로 치고 빠지려고 하지, 요거를 누가 길게 들고 갈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 개요 체크하시죠. 공모가가 7,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210억 원, 시가총액은 약 956억 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1,000억 원 미만이니까 가볍죠. 청약은 9일부터 10일까지, 환불은 이틀 만에 되고요. 상장은 2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예요. 증거금 7만 원이 필요하겠죠.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는 4억 4천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요. 직원이 3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36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우리사주는 1년 동안 묶이기 때문에 1년 뒤에 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증시 상황이라고 하면 미달이 나올 수도 있어서 체크는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확인할게요. 주식 총수의 30.14%는 바로 유통 가능합니다. 적은 수준이 아니기는 하죠. 그래도 기존 주주의 비중은 28.63%로 낮은 편이라 다행이고요. 기존 주주 중에서는 벤처금융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공모가 기준으로 288억 원,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라는 게 가장 큰 매력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단 초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잘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유상증자 발행 내역 참고해서 봤을 때요.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1,000원, 1,538원, 2,000원, 4,200원, 3,360원. 이렇기 때문에 공모가 7,000원보다는 한참 아래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도 기존 주주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 리스크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막 크진 않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이 존재하긴 하는데 임원의 보호 예수로 상장 후 1년 이내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없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자, 수요 예측 결과 정리해 봤을 때요. 경쟁률이 높고 분포표상 상단 초과가 굉장히 많고 근데 확약은 아주 낮은 전형적으로 단기에 먹고 빠지려는 의도가 잘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보통보다 좀 좋은 수준인 거고 유통 물량은 30%대라 적지 않은데 금액으로 200억 원대라는 게 두드러지는 매력이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벼움의 그 위력을 TDS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 전까지 진짜 공모주의 밝은 날을 기대하려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100억 원대의 TDS팜이 올해 1월 이후 정말 오랜만에 따따블을 찍었습니다. 그 뒤에 수급이 확 살아났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벼운 아이언 디바이스에 거는 기대가 기관들도 좀 커진 거고요. 최근에 또 유통시총 200억 원대로 비슷했던 종목들을 쭉 찾아보면 아이빔 테크놀로지, 하이젠 R&M, 노브랜드, K웨더, 코셈, 이닉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수급이 괜찮다면 고가 기준 200% 또는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조건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분명한 건 7,000원 비싸긴 비쌉니다. 제가 25년 추정순이익을 할인 없이 적용을 해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 공모가에 한참 못 미치는 3,640원으로 계산되거든요. 근데 가벼워서 분명히 수급이 잘 붙을 거고 오버슈팅이 나올 테니까 너무 욕심을 부르기보다는 적당히 상장 당일에 잘 먹고 정리를 바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배정 물량과 한도 체크하도록 할게요. 75만 주가 배정이 돼서 균등 물량은 37만 5천 주가 되겠고요. 계좌는 9일까지 만들어야 참여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은 3만 7천 주까지 청약 가능하고 증거금으로는 1억 2,900만 원이 한도가 되겠네요.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늘 그렇듯이 예상 균등, 경쟁률, 기대 수익 계산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신해서 최근에 진행됐던 게 엑셀스라퓨텍스와 라메디텍이 있는데요. 청약 건수는 요 사이 어디쯤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TDS팜 이후로 다시 분위기가 살아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예전만큼은 아니거든요. 청약 건수들이. 그래서 저는 26만 건을 잡아봤고요. 그러면 균등은 1.44주. 아무튼 여기서 좀 더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균등에서는 안정적으로 한 주를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주당 단가가 7,000원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한 주의 의미가 크진 않겠습니다만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한 주를 받더라도 균등은 참여를 해봐야겠죠. 증거금은 5조 원에서 6조 원 사이를 예상하고요. 5조 기준 비례 경쟁률 3,809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3,8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1,330만 원이 필요하고요. 청약 2일차에 좀 경쟁률을 참고해서 546일 활용하셔서 돈을 아끼고 청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 계산하고 마칠게요. 저는 기대 수익률을 150%에서 250%까지를 잡아놨고요. 3만 7천 주 풀청약 시에 균등 한 주와 비례 10주까지를 예상합니다. 그러면 150% 기준 기대 수익금은 11만 5,500원, 200% 기준의 기대 수익은 15만 4천원. 3.15% 이틀치 파킹 이자인 18,910원보다는 훨씬 큰 수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풀 참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청약 판단에도 좀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